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위드 영문법 제5장 부사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형용사편을 우리가 마쳤었는데요. 이번에 나오는 부사도 형용사와 관련돼서 많은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5장 부사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부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것인가 잠시 보면요. 부사는 되게 형식적으로 보면 동사나 형용사나 기타 부사를 수식합니다. 형식적으로 보면요. 의미는 시간적인 의미나, 그죠? 방법, 또는 이유, 그죠? 장소, 이런 부분을 나타내는 이런 것들이 되게 부사라고 하는 것이죠. 자, 부사의 형태는 대개 앞에서 말했던 형용사와 관련돼서 이야기하면요. 형용사에 ly를 붙이면 되게 형식적으로 보면 부사가 됩니다. 물론 형용사와 부사가 같은 것도 있고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부사도 상당히 많습니다. 기본적인 얘기 좀 간단히 정리해 보면요. 대개 부사 중에서 자음 뒤에 y로 끝나면 i를 고친 뒤에 ly를 붙입니다. 이런 식이죠. 자, easy 같은 경우에 easily y로 고치고 ly, easily 같은 거, happy가 happily 이런 식으로 대표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개 기본형으로 보면 앞에서 했던 형용사 frank 뒤에 ly를 붙이면 부사가 되고요. 기본적인 부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또 e로 끝나는 형용사는요. e를 아예 빼면서 ly를 붙여요. truly. 그다음에 이제 ic로 끝나는 형용사 basic 같은 경우는 되게 a 붙이면서 lly, basically 이런 형식이 돼요. technique, technically 이런 식으로요. 자, 시험에 관해서 얘기하면은 형용사와 부사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hard, 그 다음에 long, late, 그 다음에 early, high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형용사와 부사 같아요. 특히 이제 조심할 것은 이런 경우에 ly가 만약에 붙으면요.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이렇게 early 같은 경우에 early spring, 그죠? 이른 봄인데요. 여기서 early는 이제 부사로 get up early, 일찍 일어나다. 앞에서 형용사고 뒤에 부사인데 문장에서는 같은 형식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형용사와 부사가 같은 경우에 ly가 만약에 붙으면 의미가 바뀌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이 부분은 시험과 관련돼서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late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볼게요. He arrived here late. 이게 부사로 쓰였는데, 늦게 도착했다. 그 다음에 I haven't seen him lately. ly 붙이니까 뜻이 최근에란 뜻이 돼요. 최근에 그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의미가 바뀝니다. 위에서 보듯이 late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고요. 또 hard 같은 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hard 한번 볼게요. He works hard 하면 열심히 일하다. 열심히란 뜻이거든요. hard가 부사인데요. 근데 I can hardly believe it. hardly 하면 거의 못마하지 않는다. 부정적인 의미의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ly가 붙으면서 뜻이 바뀌는 경우가 있다. 여기 같은 경우에 highly의 의미도 있고 구별해야 되는 게요. hardly 지금 말했던 이러한 것들을 특히 주목해야 됩니다. high 같은 경우와 highly 조심해야 돼요. high가 높은 때 highly는 의미가 매우라는 뜻으로 바뀌죠. 이런 것들을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hard나 late, 그 다음에 high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되고요. 특히 near, 근처를 할 때 nearly는 가까스로 거의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부사 역할은 모두 얘기했듯이 되게 동사, 형용사, 부사 같은 거 수식하고요. 되게 기타, 명사나 대명사, 부사구, 부사절을 수식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자, 한두 개 한번 볼까요? 동사 꾸미는 게 가장 기본형인데요. He looks at the clock and gets up early. 빠르게 일어납니다. 동사 꾸미죠. 이런 경우가 되게 그렇습니다. 부사에는 문장 같은 경우 연결해주는 접속 부사 같은 게 있어요. 참고로 이건 뜻과 함께 잘 알아두면 좋겠죠. Therefore, 그러므로, accordingly, so, however, moreover, 그 다음에 consequently, 그 다음에 nevertheless. 여기 뜻 나오죠. 구별하면 좋습니다. 되게 문장에서 전체를 꾸미는, 문장 전체를 꾸미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되게 보면 문장 전체를 꾸민다 해서 이런 의미로 비교해 볼게요. Naturally he got angry. 그러면 당연하게도 그가 화를 냈다. 그가 화를 낸 게 당연하다. 이렇게 풀어본 거예요. It was natural that. 이런 의미예요. 대개는 He wisely refused to accept the money. 돈을 받는 것을 현명하게 거절했다. 그가 돈을 받는 걸 거절한 것은 현명하다. 이런 의미죠. 전체적으로 이게 문장을 꾸미는 부사입니다. 요거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조심해야 되는데 부정어와 함께 쓸 때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Luckily he did not die. 이런 게 전체 부사야. 맞아. 그대로. 다행스럽게도 그가 죽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하고 이런 부사의 위치에 따라서 요건 뜻이 바뀌는데 한번 구별해 보세요. 여기다가 럭키리를 쓰면요. 이런 경우는 뜻이 좀 바뀝니다. 앞에서는 다행스럽게도 그가 죽지 않았다는 얘기지만 그는 아주 다행스럽게 죽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의미가 바뀌어요. 이것은 결론적으로 이건 다행스럽게 죽지 않았다는 뜻에 있고요. 이거는 그는 뭐예요? 다행스럽게 죽은 것은 아니다. 죽었다는 의미를 포함하지만 여기서는 죽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자, 뜻이 다르다는 것을 비교해 봅니다. 다음 빈도부사가 되게 중요합니다. 부사 중에서 빈도부사라는 것은 어느 정도 자주 하느냐 이런 의미를 포함합니다. always는 이제 자주 항상 이런 얘기고요. 종종 usually 일반적으로 generally often 종종 sometimes 거의 뭐뭐하지 않는 seldom이고요. hardly는 거의 뭐뭐하지 않는 거고 전혀 안 할 땐 never. 자, 빈도의 정도가 조금씩 다르지만 이런 것들은 전체로 빈도부사라고 합니다. 빈도부사와 관련해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은요. 빈도부사 위치입니다. 빈도부사는 일반 동사 앞에 옵니다. 그래서 sometimes를 보면 I sometimes take a walk. 동사 take 앞에서 오죠. 때때로 산책을 합니다. 이런 표현이고요. 하나 더 볼게요. Jane is never late for school. 그죠? 자, 이런 건 조심해야 되는데 비동사나 뒤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비동사나 조동사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경우는 지금 사실은 미리 나왔지만 비동사 뒤에 나와요. Jane is never late for school. 그죠? 또 조동사의 경우 I could hardly make out. 거의 이해할 수 없었다. 이런 표현인데요. 자, 이렇게 비교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enough 같은 경우는 되게 어디 위치는가요? 이건 조심스럽게 잘 봐야 돼요. enough는 되게 부사인 경우에 형용사 뒤에 나옵니다.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이것은 Life isn't long enough for love and art. 그죠? 사랑이나 예술에 충분할 만큼 길지 않다. 이런 얘기로 표현합니다. 자, 금방 얘기했듯이 비동사나 조동사 뒤에 빈도부사가 옵니다. 그래서 이 빈도부사의 위치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됩니다. 그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He is often late to school. 비동사 뒤에 나옵니다. I could hardly understand. 조동사 뒤에 나옵니다. 주의해야 할 부사 볼게요. 자, 이러한 그 부분 부정의 의미인데, 부분 부정이라는 것은 그 대개 어느 정도의 그 빈도부사와 많이 관련됩니다. 근데 이게 전체를 얘기하는 거 특히 always부터 quite 등등 entirely 또는 뭐 necessarily
뭐 wholly, fully, altogether 전체적인 의미를 표현하죠. 요거와 함께 not이나 부정어가 들어가면요. 반드시 뭐뭐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일부만 뭐뭐하다, 일부만 뭐뭐하다 이런 의미예요. 자, 예를 들어 봅니다. Smart students do not always become good teachers. 현명한 영리한 학생들이 그죠? 항상 좋은 선생님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항상 뭐 좋은 선생님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 중에서 일부의 학생들은 좋은 교사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기타 약한 부정화 모두 얘기했는데요. 거의 뭐뭐하지 않을 땐 hardly, 그죠? 뭐뭐하지 않는다. 거의 뭐뭐하지 않는다. scarcely, 또 거의 뭐뭐하지 않는다. rarely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seldom도 이제 거의 뭐뭐하지 않는다. little도 거의 뭐뭐하지 않는다. few도 거의 뭐뭐하지 않는다. 이렇게 부정적인 뜻으로 쓰이는 이러한 부정어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very나 much 한번 볼게요. 이 부사는 very와 much를 보면요. very는 형용사나 원급, 현재 분사 이런 걸 수식에 관계됩니다. Mary can play the piano very well. 그죠? 일반적인 부사 같은 거 꾸밀 때도 쓰이고요. The story is very interesting. 형용사도 꾸밉니다. 반면에 much는요, 중요한데요. 대개 비교급이나 최상급, 그리고 과거분사 수식합니다. Mary can play the piano much better than I. 훨씬 더 뭐뭐하다. much better. 다음에 she was much offended. 과거분사죠. much offended by the question. 그 질문에 많이 기분이 안 좋았다. 이런 뜻입니다. 시간적인 의미의 부사 몇 개 봅니다. much는요, 뭐뭐 이전에라는 뜻이죠. before도 그렇고요. since는 뭐뭐 이래로 이런 뜻인데, 이거 시제와 관련돼서 꼭 알아야 돼요. ago란 말은 반드시 과거형에만 쓰입니다. 지금을 기준으로 이전이란 뜻이고요. I saw him 2 days ago. 이틀 전에 그를 보았다. 과거형과 함께 씁니다. 그렇지만 before라는 건 과거를 기점으로 주로 얘기하는데요. 대개 과거 완료와 함께 쓰입니다. She said she had seen him 2 days before. 이틀 전에 그를 보았다. 이렇게 할 때는 과거 완료형의 폼으로 쓰인다는 거죠. 자, 과거 완료형. 그죠?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since라는 것이 나올 텐데요. since는 대개 뭐뭐 이래로, 대개는 이래죠. 뭐뭐 이래로 쭉 since, 대개 완료 시제와 함께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I have never seen him ever since. 이래로, 과거 이래로 쭉 그를 본 적이 없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to, either, already, yet, still, enough. 몇 가지 포인트만 정리해 봅니다. to라는 건 되게 역시란 뜻인데요. 긍정문에 주로 쓰입니다. If you go, I will go too.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either는 둘 중에 하나의 의미도 있고요. 부정문에 쓰이는 부사로 쓰입니다. I don't know the fact either. 역시 아니다 할 때 either 붙입니다. 뒤에. 그다음 already는 벌써라는 의미지만 긍정문, 의문문에 쓰인다. 특히 놀라는 경우에 already를 씁니다. 의문문에서는요. I've already read the novel. 나는 그 소설을 벌써 읽었습니다. Have you already finished your assignment? 당신이 과제를 벌써 끝냈어요. 놀라는 경우도 가끔 쓰입니다. yet은 아니, 아직 벌써 이런데 부정문 또는 의문문에 쓰입니다. I haven't finished the work yet. 이런 표현 주의하시고요. 그다음 still은 아직도라는 의미가 기본적으로 있는데 긍정문이나 의문문에 씁니다. He is still doing his work. 아직도 그 일을 하고 있다. Do you still see him? 여전히 그를 만나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Enough 보십시다. Enough 중요합니다. Enough는
형용사나 부사 뒤에서 꾸민다. 이런 거 중요하다고 봅니다. She is wise enough to learn English. 그는 영어를 배울 만큼 충분히 현명합니다. 이런 식이죠. 자, 이렇게 부사라는 것의 기본적인 원리는 영문법에서 그다지 복잡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원리 원칙과 부사가 갖고 있는 기본 뜻, 이 정도를 잘 정리해 주신다면 영어 문법에서 부사편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